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 1입니다. 자, 그림은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X선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고요. 그 다음에 투과력이 강하고 인체 내부 뼈 사진을 찍는 데 이용되는 건 X선이죠. 그다음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 속의 물 분자를 운동시켜서 음식물을 데우는 데 사용되는 것, 얘는 마이크로파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남은 게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 등가 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그러면 m/s 세크 나오고,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풀 때는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4초 동안 8이니까 기울기는 4분의 -8 하면 -2m/s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딱 씌워주면은 2m/s 제곱 맞아요.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16m이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를 따지면 요 면적을 따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래프도 나와요. 그때는 요 면적까지 같이 요 면적을 덧셈 해주면 되고요. 근데 여긴 거리라서 그렇지 변위를 물어보면은 두 개를 빼줘야겠죠. 하나를 플러스 하나를 마이너스로 잡아서 빼줘야 될 겁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8 여기가 4니까 구하면 8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16 나옵니다. 그래서 16m 맞아요. 2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같다. 이제 방향을 물어봤으니까 이때는 부호를 보면 되는데 운동 방향의 부호는 속도의 부호를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방향은 가속도의 부호를 보면 될 겁니다. 자, 속도 부호를 보면은 지금 X축보다 2초일 때 위에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4니까 얘는 플러스고요. 가속도 방향은 우리가 방금 구했죠. 마이너스 2였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자,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과 보어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래요. 그래서 스펙트럼 있고 여기 원자 모형 있어요. 자, 학생 A.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져. 맞습니다. 1, 2, 3, 4 띄엄띄엄 끊어져 있고 N은 뭐 1.5, N은 루트 2 이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맞죠?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된다. 그러니까 4에서 뭐 3으로 떨어질 때 이때 빛이 방출되죠.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그 차이만큼 해당하는 그 빛이 방출이 될 겁니다.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파장이 짧아. 그러니까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랑 4에서 2로 떨어질 때, 4에서 1로 떨어질 때 비교하면 당연히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커질 거고요.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커지고 그 말은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뜻이겠죠. 반대로 진동수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ABC 5번이고요.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이다. 가와 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각각 E1, E2고요. 다음 질량 결소는 가가 나보다 크대요. 맞는 거 골라라. 자, 기억의 질량수는 238이다. 질량수. 자, 이거 보면은 숫자가 여기 위에 있는 게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게 질량수고 아래에 있는 게 양성자수, 원자 번호가 되고요. 앞에 있는 건 얘 자체의 개수겠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기억에다가 더하기 1을 했더니 얘가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235가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죠. 시험장에서는 뒷자리만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뒷자리만 계산해도 5가 나오기 때문에 238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핵융합 반응이다. 자, 가벼운 거 두 개 합쳐져서 무거운 거 만들어지면 그게 핵융합입니다. 2짜리랑 3짜리 합쳐져서 그것보다 큰 4짜리가 만들어졌죠. 핵융합 맞습니다. 자, E1은 E2보다 크다.
질량 결손이 크면 클수록 방출되는 에너지도 커지게 되겠죠. 그때 얘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에너지는 이원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니은 디귿. 자, 그림 가와 나는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 A와 B의 어느 지점에서 변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여기가 둘 다 시간이에요. 근데 속력이 같다라고 했으니 V는 T분의 람다, 주기분의 파장이죠. 그러면 TA분의 람다 A랑 TB분의 람다 B가 똑같을 겁니다. 근데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고요.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3입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2분의 람다 A랑 3분의 람다 B가 같다는 뜻이니까 람다 B분의 람다 A는 3분의 2. 답은 2번이고요. 그림은 한 면만 검게 칠한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C를 자기장 영역에 넣어서 자기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꺼내가지고 마주보는 분을 바꿔가면서 가까이 놓았대요. 그때 자기력을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자, 자기장 영역에서 꺼냈어요. 근데 자기력에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A랑 B랑 가까이 하는데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죠. 그럼 하나는 상자성체고 하나는 방자성체겠죠. 강자성체만 자기장 영역에서 꺼냈을 때 자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C가 강자성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C가 강자성체고 서로 미는 힘, 서로 밀어내니까 얘는 반자성체, 당기는 힘이니까 얘가 상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반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 강자성체,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여있는 자석 B 위에 자석 A가 떠있는 상태로 정지해 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랑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같대요. 요거를 이 문장이 그렇게 필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사실 네가 둘 다 가만히 정지 있다라고 하면 사실 당연한 소린데 굳이 왜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mg입니다. 중력 가속도 g. 근데 자기력은 위로 떠받치겠죠. 그래서 mg로 자기력에 작용할 겁니다.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에 작용하겠죠. 그다음 AB 질량 3m 3m이고 자,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3mg이다. 자, B가 A의 mg니까 A가 B의 mg겠죠. B에 작용하는 중력도 따져보면 3mg죠. 그 다음에 얘네 둘 합쳤을 때 밑으로 4mg인데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R자의 힘이 0. 그러니까 수평면이 위로 4mg만큼 떠받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는 mg다. 그 다음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4mg 맞고요. A에 적용하는 중력이랑 B가 A에 적용하는 자기력은 작용반작용이 아니죠. 자, 주어랑 목적어 얘는 A랑 지구겠죠. 그 다음에 B랑 A 얘 둘이 서로 바꿨을 때 둘이 같은가 다른가를 보면은 작용반작용을 따질 수 있어요. 근데 A지구 BA면은 둘이 다르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은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한 단색강 P가 굴절각 45도로 진행해서 전반사 후에 D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면서 나간대요. 자, 맞는 거 골라라. 자,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크다. 자, 여기가 45도면 여기가 45도겠죠. 억각이니까. 근데 전반사 했대요. 전반사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겠죠? 즉 입사각이 45도야. 근데 얘가 임계각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임계각은 45보다 작겠죠? 틀렸습니다.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자, 일상에서 굴절률을 좀 나열해 봅시다.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B가 C보다 커야 될 거고요. 굴절률이. 그 다음에 A, B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가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인데 입사각이 더 크니까 여기 B가 굴절률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크고요. 근데 문제가 C가 크냐 A가 크냐죠. 자, 빛이 사실은 여기서 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죠. 근데 사실 빛의 경로는 이렇지만 실제 경로는 이렇지만
반대로 가도 똑같은 경로로 지나가게 되죠. 그럼 얘를 해석할 때 얘가 여기서 45도로 들어갔을 때 전반사했고, 얘가 여기 45도로 들어갈 때는 얘는 전반사하지 않고 굴절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각도로 썼는데 하나는 전반사했고요, 여기는 전반사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A랑 B랑 굴절률 차이가 적은 겁니다. 차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반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B랑 A랑 더 비슷하고 그 다음 C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P의 속력은 A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자, D도 한번 따져봅시다. 얘도 보면 굴절각이 이렇게 있고요, 입사각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입사각이 더 크니까 굴절률은 D가 더 큰 거겠지. B보다 D가 더 큰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있겠죠. 자, 굴절률이 D가 A보다 커요. 그럼 속력은 A가 D보다 크겠죠. 그래서 A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림 가는 두 점 S1, S2에서 진동수 F로 발생시킨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래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진동수만 EF로 바꿨죠. 진동수를 바꾸고 위상을 같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파장 진행 속력이 같고요. 얘 D1, D2는 물결파의 파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 A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A 보면은 골이랑 골이 만났어요. 위상 같은 두 개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 맞아요. 나의 여기 요 선 따라서 요 선분, 여기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5개이다. 직접 세봐도 돼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려면 위상이 서로 반대여야 되니까 그 선 따라가 보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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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은 5개보다 많아져요. 다 세보면 여기도 하나 있죠. 총 8개입니다. 그래서 8개라서 틀렸죠. 자,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경로차를 따져봅시다. 요 라인에서 양 끝의 경로차를 확인할 건데 파원으로부터 경로차죠. 그래서 S1부터 S1까지 거리는 얘가 0이고요. S1부터 S2까지의 거리 얘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D2입니다. 둘의 차이는 마이너스 4D2겠죠. 그 다음 S2부터 S1까지는 똑같이 4D2고 S2부터 S2까지는 0이죠. 그럼 얘는 플러스 4D2입니다. 근데 상세 간섭이니까 반파장의 홀수배인 지점이 몇 개냐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D2,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2분의 9는 안 되죠. 얘는 안 돼요. 얘는 4.5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도 되죠.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해서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 해서 총 8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D1은 2D2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 둘이죠. 거리가 2D1이고요. 여기는 아까 4D2였죠. 얘가 4D2. S1, S2 거리는 일정하고 하니까 그럼 식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얘도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다음은 수레를 이용한 충격량에 대한 실험이다. 속도 측정 장치, 힘 센서, 마찰 없는 레인에다가 수직하게 설치하고요. 0.5km짜리를 땅 쏴가지고 충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도 직전이랑 직후 속도 측정하고, 충돌 시간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을 2배로 키웠네요. 그래놓고 똑같이 반복한다.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럼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뭐가 더 크냐 물어봤는데 속도가 똑같죠. 근데 질량이 2배 차이 나니까 B가 더 클 겁니다. A가 B보다 작다. 맞아요. 자,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충돌 직전이랑 직후랑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나 보면 돼요. 보면 속도가 지금 여기서는 0.6만큼 변했고요. 여기서는 0.5만큼 변했어요. 근데 질량이 얘는 0.5고 얘는 질량이 1이니까 얘는 0.3, 얘는 0.5죠.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얘가 더 크니까 충격량도 얘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그 다음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자,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0.3 나누기 0.02랑 0.5 나누기 0.05. 요걸 계산하면은 15 나오고요. 요걸 계산하면 10 나오죠. 그러면은 얘가 더 크네. A가 더 큽니다. A가 B보다 크다 해서 1번이 되겠죠.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검출기 P와 Q가 정지해 있고요. B가 탄 우주선이 직선과 나란하게 0.6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A가 봤을 때 B가 Q를 지나는 순간 동시에 P를 향해 빛을 방출한대요. 그 다음 A가 봤을 때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둘이 L로 똑같다. 자, A가 봤을 때 빛의 속력, 둘이 빛의 속력은 똑같죠.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언제나 똑같습니다. A가 봤을 때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이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어차피 광속 C고요. 거리 L이니까 속력분의 거리 하면은 C분의 L 나와서 맞습니다. 자, B의 관성계에서 B가 봤을 때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크다. A가 봤을 때랑 B가 봤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A가 봤을 때 같은 속력 광속 C로 둘이 동시에 방출이 됐고 같은 거리를 이동해서 여기에 동시에 도달할 겁니다. 자, B가 봤을 때는 이제 둘이 똑같이 광속 C로 똑같이 와요. 근데 거리가 수축이 됐을 텐데 어차피 기본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수축된 거리도 둘이 똑같을 겁니다. B가 봐도. 근데 문제는 이거죠. B가 봤을 땐 이 P점이 B가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P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자기처럼 B한테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A가 쏜 빛은 목적지가 달아나고 있고 B가 쏜 빛은 목적지가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B가 봤을 때는 여기서 쏜 빛이 P점에 먼저 도달하겠죠. 얘는 목적지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더 먼 거리를 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쏜 게 먼저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 뜻은 A가 방출한 빛이 걸리는 시간이 B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ED에서 충돌을 해서 A가 다시 튕겨 나와서 D를 지나는 순간 얘는 4D를 지난대요. 그 다음 얘는 B가 다시 날아가서 6D에서 정지했던 애랑 충돌한 뒤에 이쪽으로 3분의 1V의 속력으로 운동을 할 것이다. A 질량이 얼마냐? 자, 따져보면 얘 둘이 질량 합쳐지면 3m이죠. 그러면은 총 운동량은 mV가 됩니다. 3m 곱하기 3분의 1V니까. 그럼 B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때 mV의 운동량으로 가고 있었겠죠. 그러면 얘가 질량이 2m이니까 속력은 2분의 V겠죠.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얘의 운동량이 전체 운동량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얘가 속력이 2분의 V래요. 근데 여기서 충돌해서 A가 한 칸 가는 동안 B는 두 칸을 갔어요. 그럼 B가 속력이 2배는 빠르다는 뜻이겠죠. 그럼 A의 속력은 4분의 V겠죠. 그럼 A 질량을 MA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운동량 보존을 써보면 충돌하기 전 운동량은 여기서 MA니까 MAV였고요. 충돌한 후에는 A가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MA 4분의 V가 되고요. 더하기 B는 2M 곱하기 2분의 V였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4분의 5 MAV가 MV죠. 그럼 MA는 5분의 4M이 됩니다. 답은 2번.
다음은 PM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와 고체 막대를 이용한 회로래요.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너무 친절하게 PN을 다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XY가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절연체. 그래서 스위치를 A, B, C, D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방출되는 걸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자, 하나 해봅시다. A에 연결하고 C에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P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로 따라서 와야 되는데 빛이 방출이 안 됐어요. 그냥 여기 도달을 못한 거죠. 이걸 뚫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럼 여기 X가 절연체란 뜻이고 Y가 도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X는 절연체이다. 맞아요. 자, 기억은 D1, D4이다. 자, 여기 있죠? B에 연결하고 D에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B에 이렇게 연결했고 D에 이렇게 연결하죠. 그럼 또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와서 위로 올라가서 D를 통과해서 도체니까 통과해 갈 수 있죠. 그 다음 PN으로 들어간 다음 여기에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은 D1, D4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D1, D4 맞아요. 그 다음 S1을 A, 그 다음에 S2를 D에 연결했을 때 D1에는 순방향이야. 자, A, D래요. 그러면은 요거겠죠. 그럼 D1은 역방향이겠죠? 틀렸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면 A랑 D에 연결 한번 해봅시다. A에 연결했고 D에 연결했을 때 자, 따라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도체 통과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D2랑 D3겠죠. 그래서 D1에는 역방향이 걸립니다. 자, 그림은 입자 ABC 운동량이랑 운동에너지래요. 자, 질량, 속력, 물질파, 파장. 자, 뭐가 큰가? A 질량을 M이라고 두고 속력을 V라고 둡시다. 자, 우리가 요 공식이 있어요. E는 EM분의 P제곱입니다. 자, A랑 B랑 비교해 봅시다. 둘이 운동량이 3배 차이 나는데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똑같은데 운동량이 3배 차이 난다 라는 건 운동량이 제곱이니까 질량은 9배 차이 난다겠죠? 그래서 얘 질량이 9m이 됩니다. 운동량은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9가 들어가야 둘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운동량이 3배 차이 나는데 질량이 9배씩이나 차이 나요. 그럼 속력은 3분의 1이겠죠? 3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하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C 가봅시다. B랑 C랑 비교했을 때 둘이 운동량이 똑같습니다. 아예 운동량이 똑같은데 에너지가 9배씩이 차이 나요. 그 말은 질량도 9배 차이 나는 뜻이겠지. 근데 B에 대해서 9배니까 그럼 9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얘 질량은 M이 나옵니다. 둘이 운동량이 똑같죠. 분자가 똑같은데 에너지가 9배 차이 나려면 질량이 9분의 1 차이 나야겠죠. 그래서 얘의 9분의 1이니까 질량은 M 나오고요. 운동량 똑같이 3MV 나와야 하니까 속력은 3V죠. 속력은 A와 C가 같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디귿이 맞겠죠. 물질파 파장은 B와 C가 같다. 파장 람다는 P분의 H로 계산을 하죠. 근데 운동량이 둘이 똑같죠. B랑 C랑 운동량이 똑같기 때문에 파장도 같습니다. 답은 2번. 그림 가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 다음에 나는 A, B, B, C 둘 중 하나인데 열출입이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모래를 조금씩 올려서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데 기체 온도는 T0로 일정하대요. 자, 나는 BC 과정이다. 온도가 일정하니 얘는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은 PV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곡선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요. 그래서 BC가 맞고요. 또 다른 방법은 좀 부피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부피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BC가 있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 T를 보면 됩니다. 그때 BC의 온도 등온선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A는 등온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A랑 C랑 비교했을 때 C가 더 위에 있으니까, 더 높은 등온선이 있으니까 온도가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맞아요. 나의 가정에서는 기체는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 자, 연력학체 1법칙에 의하면 Q는 W 더하기 뭐 델타 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근데 보면은 온도가 일정하대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되겠죠. 얘가 사라지고요. 근데 부피가 감소했죠. 부피가 감소했으면 2를 받은 거고 1의 부호가 음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Q도 음수가 나올 거고요. Q가 음수다라는 건 열을 방출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맞아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소리예요. 얘에다가 쭉 압축을 쭉 시켰는데, 그래서 꽉 눌러놨는데 온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건 열이 그만큼 다 빠져나갔다는 뜻이겠죠.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C와 중심이 1.5인 원형도선 B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대요. 그래서 A에는 색이 I0인 전류가 플러스 Y, 그러면은 오른손 법칙 사용하면 나오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 BC에는 색이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데 방향이랑 다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가장 세개도 알려줬지. 자,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시계 방향이래요. 근데 알려줬죠, 여기 또. 시계 방향. 그 다음에 플러스 Y면 요 방향이에요. 그럼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얘가 들어가고,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다 합쳤더니 0이래요. 그러니까 A랑 B랑 들어가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나오고 들어가야죠. A랑 B랑 들어가고 C가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둘이 세기가 합치면 C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인데 이 상태에서 C만 방향을 바꿨어요. 얘를 아래로 바꿨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4B가 나왔대요. 얘를 간단히 생각해보면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A에 의해서 들어가고요. B에 의해서 들어가고 C에 의해서 이만큼 올라왔던 건데 이랬는데 얘를 이만큼으로 바꾼 거죠. C를 뒤집은 거죠. 그랬더니 요 총 길이가 4가 나왔다 이거죠. 요 총 길이가 4다. 그럼 요 한 칸은 2겠죠. 그럼 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B0입니다. 그 다음에 A, B 합쳐서 2B0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B를 바꿨어요. 얘를 반대 방향으로 돌렸더니 올라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랬더니 이번에 2B0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 방향, 그리고 요 방향까지 해서 총 두 칸 해서 총 4칸이었는데 B를 바꾼 거죠. B를 요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2B0라는 뜻은 여기가 사라진 거겠죠? 아예 사라지고 얘만 남은 거겠죠. 그럼 A가 내려가는 거랑 B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니까 1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얘가 B0, 얘도 B0라는 뜻이죠. 그래서 C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는데 A가 B죠. 그러니까 한 칸 떨어져 있는데 B예요. 얘는 2칸 떨어져 있는데 2B라는 뜻은 전류가 4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4I0입니다. 자기장은 K, D분의 I죠. 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2배 떨어졌는데 2B만큼 내려면 전류가 4배는 흘러야겠죠. 자,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 양전화인 점전화 C, 얘를 0이랑 5D에 고정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B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면서 고정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B를 옮기면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본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다. 플러스 X가 플러스다. 자, 보면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두 전화 사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전압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B가 한 여기쯤 왔을 때 얘가 0이라는 뜻은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겠죠. A, B의 부호는 반대고요. 그 다음에 B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C한테 가까이 오면서 C가 지금 오른쪽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죠. 플러스 방향이니까. 그 말은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는 음전화가 맞아요. 그 다음 전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자, 한 2D 여기쯤에서 있을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입니다. 거리가 지금 이만큼이랑 요만큼이죠. 근데 보면은 A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B랑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가 똑같습니다. 그 말은 A가 전화량이 훨씬 더 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강하게 힘을 주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 B가 3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보다 작다. 자, 3D에 있으면 여기죠.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 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오른쪽으로 EF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알고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외부에서 얘네들한테 힘을 주지가 않아요. 그러면 A, B, C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을 다 더했으면 0이 나와야겠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외력에 작용하지 않으니 다 더하면 0 나올 겁니다. 그래서 A에 작용하는 힘을 따져봤더니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 플러스니까 얼만진 모르겠지만 무조건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해요. 그걸 F라고 해봅시다. 그럼 B에 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왼쪽이겠죠. 오른쪽이니까 얘는 무조건 왼쪽이고요. 세기는 EF 더하기 뭐 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EF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되죠. 자, 그림 가와 같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가 있는 XY 평면에서 원형 금속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같대요. 그 다음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이렇게 나타냈다. 그래서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자, 처음에 얘랑 변화가 없어요. 둘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1초 동안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건 3번, 4번, 5번 3개 중 하나겠죠. 그 다음 B가 자기장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1에선 감소하고 있고 2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2에 의해선 전류 안 흐를 거고요. 1에 의해서 흐르는데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져보면 1이 들어가는 방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럼 줄어드는 걸 방해하려고 더 넣어줘야겠지.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시계 방향이에요. 자, 시계 방향을 양이라고 놨죠.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위에 있어요. 그 다음 1에서는 흐르지 않고요. 자기장이 변하지 않고요. 2에 의해서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를 방해하려고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으니 나오는 걸 막으려고 더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똑같이 흐르겠죠. 근데 기울기가 1이죠. 그럼 전류의 세기가 2배 세질 겁니다. 그래서 둘의 방향이 둘 다 플러스로 같고 세기가 2분의 1인 것 찾아보면 3번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EM, M인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점 P에 가만히 놓았대요. 자, 그랬더니 A, B, C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P가 점 Q를 속력 V0로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진답니다. 여기서 가만히 놨다가 쭉 가다가 여기 V0로 딱 되면 그 순간 실이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이제 점점 느려지면서 이 순간 멈추겠죠? 속력이 0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대요. 가에서 B가 PQ 사이를 지날 때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분의 7mg다. 자, 얘 가속도 구해봅시다. 2, 3, 4, 5, 6. 초능 질량은 6.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으로 3, 이쪽으로 2니까 합치면 1이죠. 6분의 1g입니다. 그럼 F는 MA니까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3분의 1 mg가 되겠죠. 위쪽 방향으로. 근데 여기 이미 중력으로 2mg가 있어요. 근데 다 합쳐서 위로 3분의 1 나오려면 얘가 3분의 7 mg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 실에 걸린 장력은 3분의 7이 맞습니다. 그 다음 Q와 R 사이 거리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요 거리 물어보는 거죠. 자, 얘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요렇게 자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6분의 1주로 속력이 점점 빨라졌죠. 요렇게 빨라졌어요. 자, 요 순간에 속력이 V0가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가속도 구해봅시다. 끊어졌으니까 총 질량은 3이고요. 힘이 이쪽으로 2mg니까 3분의 2g입니다. 자, 기울기가 4배가 커졌죠? 그 상태로 쭉 느려질 겁니다. 좀 급격하게 딱 떨어지겠죠. 자, 요때 Q를 지난 거고요. 요때 R에서 잠깐 멈춘 겁니다. 그 다음 아래로 쭉 내려가겠죠? 같은 기울기로. 그때 물어보는 건 요 넓이가 되겠죠. 요 넓이. QR 사이 거리니까. 자, 이 길을 우리가 T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1 V0 T를 구하면 돼요. 근데 T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가속도가 3분의 2G입니다. 얘는 T라는 시간 동안 속력이 V0만큼 변했죠. 그럼 T는 2G분의 3V0예요. 여기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V0 2G분의 3V0니까 4G분의 3V0 제곱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B가 P를 지나는 순간 B의 속력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죠. 그때 다시 P를 지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지나서 어느 순간 이때 속력이 얼마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보면 요 넓이랑 요 넓이, 그러니까 X축 여기 시간축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면적이 똑같겠죠. P에서 출발해서 QR 지나서 다시 P로 돌아온 거니까 둘이 면적이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우리가 4T인 걸 알죠. 여기가 T니까 이 길이가 T고 기울기가 6분의 1이고 3분의 2니까 지금 4배 차이 나요. 기울기가 4배인데 높이가 같다라는 건 밑변이 4T라는 거겠죠.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은 5T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알겠죠? 그럼 EAS입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해봅시다. 그럼 가속도가 2 곱하기 가속도는 3분의 2G고 총 이동 거리가 얘의 5배가 될 테니 그러면은 4G분의 15 V0 제곱이고요. 얘가 나중 속도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G 사라지고 2니까 4 사라지고 3이니까 5가 되죠. 그럼 V는 루트 5 V0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답은 5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수평 구간에서 질량이 각각 m, 3m인 물체 A, B 압축시켰다가 딱 놨대요. 자, 이게 종종 나오죠. 질량비가 1대 3인 걸 농수철 놨다 압축시켰다가 탁 놨어요. 질량비가 1대 3이면 속력비는 3대 1입니다. 얘를 3V, V라고 둡시다. 그 다음 마찰 구간 1, 2를 지나서 3H, 2H에서 멈췄다. 그때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의 4배래요. 자,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여기 요 순간에서 최대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속력 제일 빠를 거고요. 마찰 구간 지나서 느려졌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느려질 테니 여기서 최대일 겁니다. 요때 운동 에너지가 A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 요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겠죠. 그럼 3mgh의 4배니까 12mgh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요 순간이랑 요 순간이랑 에너지 보존되겠죠? 그럼 mgh 더하기 2분의 1 m 9v 제곱 얘는 12mgh예요. 그럼 정리하면 2분의 9mv 제곱이 11mgh입니다.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자, 요게
그대로 W1만큼 손실되고 그 나머지가 3mgh가 됐죠. 그럼 W1은 9mgh입니다. 자, 요게 나왔어요. 지금 얘가 9mgh. 그다음 얘도 해봅시다. B를 해보면 원래 총 에너지가 3mgh 더하기 2분의 1 3mv 제곱이었죠. 얘가 W2만큼 사라지고 나머지가 6mgh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W2는 2분의 3mv 제곱에서 빼기 3mgh가 되겠죠. 자, 2분의 9가 11입니다. 2분의 3은 3분의 11이겠죠. 그러면 3분의 11 빼기 3 하면 3분의 9니까 3분의 2mgh입니다. 얘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2분의 27,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